자, 반장님이 인사하고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차렷. 경례.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고부 갈등입니다. 고부 갈등. 고부 간의 갈등이 점점 높아지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오른쪽이 시어머니고 왼쪽이 며느리, 어떤 경우에 이 고부 갈등이 심해지는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그 중간에 이제 그 남편이, 이건 이제 임세령 사주, 왼쪽은 임세령. 임세령이 누구예요? 이재용과 이혼한 전 와이프. 네. 예, 대상홀딩스 지금 현재 부회장이죠. 식품 이런데 식품 납품하고 식품 연관된 대상그룹의 대상. 여기에 이제 부회장이고 임세령이. 예, 그다음에 오른쪽은 시어머니 누구예요? 이게 이제 임세령의 옛날 시어머니. 홍라희 여사. 홍라희 여사. 올해가 팔순이죠. 올해. 팔순잔치는 81세에 한다. 만 80세. 올해가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미월이니까 팔순잔치가 지났지요. 팔순이 지났는데, 예. 홍라희와 임세령. 자, 사주를 보니까 임세령 사주와 홍라희 사주가 정반대인데 어떤 기운이 들어요? 임세령 사주하고 왜 반대일까? 이쪽하고. 저쪽은 어떤 기운이 들어요? 거의 양칠동팔동이지요. 이쪽은 음기가 매우 강하게 흐르지요. 예. 그럼 사람 대할 때 어떤 사람 대하기가 편할까? 여기가 편하지요. 여기는 유심히 관찰을 해.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이제 지금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 이혼의 그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재용 항상 고부간의 갈등 사이에는 아들이 존재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 아들이 아주 잘해야 되는데, 이재용의 사주를 보면 올해 58이에요. 삼성그룹 회장이. 무신년 원숭이띠인데 무오월, 무신년 무오월에 갑자일, 갑자. 그 다음에 임신시. 이게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사주인데, 자, 이재용 회장의 사주를 보게 되면 무신, 무오, 갑자, 임신에서 일지에 뭐를 깔고 있어요? 일지에, 이재용 사주 일지에 인성, 정인을 깔고 있어요. 여기는 편인이 있고 일주와 시주 사이에 신자합, 요게 신자합수. 저게 바로 홍라희 여사인데, 이재용의 어머니, 이것이 바로 인성인데, 인성이 대단히 강하지요. 아주 강하다. 그리고 남자 사주에 일지에 인성이 있으면 이것을 사음절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라고. 마마보이라고 한다. 마마보이. 그러니까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마마보이고, 일지에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일지에 여기는 지금 정인인데 편인과 정인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마마보일까? 정인이 더 마마보이에요. 편인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마마보이래도 아닌 척 한다고. 근데 이 정인은 아닌 척을 못해. 그냥 충성을 다해. 자기 엄마한테. 며느리하고 싸우면 바로 전화해. 엄마. 바로 전화해. 그냥 싸우고 나서. 근데 편인은 어떻게 해? 이거를 어머니한테 이실 짓고 하면
내 마누라하고 갈등이 있겠구나를 빨리 눈치채기 때문에 편인은 싸워도 한 일주일 후에 일러. 그래서 이제 이 정인이 오리지널 마마보이고 편인은 반반이야. 정인이 예. 3개 있으면 일지에 있는 게 이제 일지에 이게 문제야. 일지에 이 내 마누라 자리에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들어와 있어. 내 배우자 자리에 일지에 있는 게 제일 문제고 월지에 있는 게 두 번째 문제. 다른 데 있는 거는 거적대기야. 괜찮아. 다른 데 인성이 있는 건. 꼭 월지, 일지 요 중에 인성이 있으면 아주 집착을 해. 서로. 예. 결혼해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 시댁에 그 본가에 가 있어. 예. 이게 이제 그 마마보이의 전형적인 특성인데. 예. 그다음에 임세령 사주에 보면 결혼 생활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어요. 성격 차이도 있는데 항상 임수일간 수일간이 아주 문제. 임수 개수일간이 남편하고 이 융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임계수일간이 왜냐하면 토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수와 요게 극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다 만일에 무토가 아니라 그러면 또 요건 또 기토탁이 뭐라고 요건 극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인진가합을 하고 있지만은 격각을 짜고 있어. 인묘진 요 이빨이 빠졌어. 요게 이재용이에요. 요게. 예.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극을 하고 있고 결혼해서 얼마 못 살았어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예. 33살에 이혼했어. 33세에 이혼을 했으면 딸 아들 놓고 바로 이혼했어요. 예. 딸 아들 놓고 바로 이혼했어. 어저께 아들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됐어요. 걔 이름 누구야? 아들. 이재용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지호. 얘 또 하나 있어요. 딸이 이원주라고 있는데 이혼 지금 몇 살이에요? 여기 49세니까 33세에 이혼하고 16년 만에 처음 만난 거야. 16년 만에 시댁 식구를 처음 만났어. 근데 어떻게 해요? 면회를 갔는데 서로서 안 부딪히려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여기도 외할머니도 가고 이모도 가고 임세령도 가고 다 갔고 이쪽에도 홍나이도 가고 이재용도 가고 이부진도 가고 패로 갔는데 못 만나는 거야. 예. 비극이지요. 예. 33세 때 이혼을 했는데 이 당시에 16년 전에 위자료를 천억을 받았어. 16년 전에. 이혼할 만하네. 1000억을 받았어. 근데 껌값이야. 이 대상홀딩스 이 그룹에서 1000억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예. 500억을 요구했어. 이쪽에서. 임세령이. 나 이혼하려면 500억. 근데 뭐야? 편제를 가지고 있어. 통 크게 500 더 줄게. 그만 살아. 그래서 1000억을 준 거야. 그래서 깨끗이 헤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임세령한테 지금 누가 애인이 있어요? 이정재. 정재가 지금 있다고. 그때부터 계속 안 떨어져. 참 환장하는 거예요. 이정재 사주가 전부 금수, 전부 물이에요. 금일간에 전부 물바다야. 식상, 식신생재가 전부 연월일에 완전히 물이에요. 물식상. 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면 사주에서 신월인데 8월 13일이에요. 8월 13일 광복절 이틀 전이 임세령 씨의 생일인데 그러면 요 신월은 요 월의 신월은
편인으로 돼 있지만 편인 역할을 못한다. 요거는 화재성 역할을 한다. 실질적으로 화재성이 35%고 여기 또 이제 그 정사가 있으니까 45%. 굉장히 화기운이 강하다. 예,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성격이 이 화통이에요. 화기운이 강할수록 금수기운이 강할수록 엉큼하고 이 목화기운이 강할수록 굉장히 솔직담백해요. 예, 여장부사주. 예, 돈복이 어마어마해지요. 이게 다 돈복이에요. 왜? 식상이 있으면서 재가 강하면 저거 전부 끌고 와요. 식상이 강하면서 재가 가면 일간도 근이 있죠. 일간도 진토. 그 다음에 신중임수가 있지. 이럴 때 용신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자, 격이 무슨 격일까? 평방격. 신중 무토가 투간됐어요. 일단 평강격이 맞는데 평강격이 원래 이제 무토 인신사의 그 무토는 격으로 잡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일단 무토가 걸록지 사화에 근을 두고 있고 정화 화토동법으로 노란색 빨간색이 4개 친구기 때문에 평강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평강격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35% 45%니까 편재격 성향도 있고 편재격 그 다음에 인묘진 식신격 성향도 다 가지고 있다. 운에 따라서 목기운이 오면 지금 다음과 같이 이러면 식신격이 되고 대운의 지지의 흐름에 따라서 평강격, 편재격, 식신격으로 조금씩 바뀐다. 이럴 때는 격을 하나로 고정을 하지 말아라. 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은 제1격, 2격, 3격 이렇게 나누고 용신 잡는 게 어려워요. 용신을 겉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인 용신이 있어요. 겉으로 잡는 것은 명리학 이론상 월지의 편인이 있으면 뭐가 용신이에요? 일반 억부용신. 월지에 인성이 있으면 재성이지. 화재성이에요. 그런데 화를 용신으로 잡을 수가 없다. 속이 뭐예요? 실질용, 실질적. 화가 이렇게 이게 화기운이 너무 뜨거워. 굉장히 뜨거워. 이 상황에서 화가 오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화가 35%고 45%예요. 이게 총 45%예요. 그럼 화가 강하면 뭐가 용신이에요? 화가 강한 사람은 수가 실질 용신은 수가 되는 거예요. 실질은 겉으로는 화가 용신이지만 제극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무인성사주에 실질적으로 인성 역할을 못한다. 신월로 넘어와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온 지 5일밖에 안 돼. 굉장히 이건 뭐 영상 35도 완전 삼복도예요. 삼복도예요. 그래서 뭐야? 해자축 지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이 사람의 실질 용신이다. 화가 오면 별로 안 좋아져요. 화가 오면 별로 안 좋아진다. 올해같이. 올해 인사신 3형살이죠. 이렇게 인사신이 있는 사람은 크게 성공해야 돼요. 인사신이나 축술미가 있다 사주에. 이게 성공을 못하면 성공을 하던가 아니면 감옥을 가던가 둘 중에 하나. 삼형살이 있으면 성공하던가 활인업을 하던가 감옥 가던가. 활인업. 셋 중에 하나 중간이 없어. 인사신, 축술미 같은 경우는 모가 아니면 도가 되는데. 그래서 용신 잡을 때 인월, 신월은 굉장히 조심을 해요. 진월, 진시라든가 수월, 술시라든가. 그냥 잡아서는 전혀 맞질 않는다. 이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인월, 신월은 실질 용신을 잡을 수가 있어요. 명리학 이론으로는 맞지 않는다.
예, 일반 용신이 그래서 인월신월은 특수 용신을 잡아야 된다. 이러면 여기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 사주에서 임세령 사주에서 홍나이가 어디 있어요? 정사죠. 이거 홍나이에요, 홍나이. 그런데 이게 용신인 줄 알았더니 기신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한 시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도 강하지만 굉장히 강해. 예. 그래서 내 사주의 시어머니를 45%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예. 자, 오른쪽에 홍라희 여사 사주를 봅시다. 이건 또 미월이죠. 미월이니까 편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것은 화식상 역할을 해요. 화식상이 여기가 35%, 여기가 10%, 총 45%. 임세령은 재성이 강한데 여기는 식상이 강하고 무재사주예요. 월지의 미토는 재성 역할을 못한다. 무재성 사주가 재벌이에요. 무재사주가 재벌이야, 대한민국. 예. 이재용이 지금 21조 원이고 여기도 거의 뭐 몇 조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부자나 재벌은 식상이 재성보다 강해야 이게 부자 재벌 갑부다. 이게. 만일에 재성이 식상보다 강하다. 월등하게 3배 이상. 이것은 뭐예요? 돈 욕심이다. 이거는 뭐예요? 위에 거는 능력이고 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재성이 강하고 식상이 약하면 예, 이것은 욕심이란 능력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그래서 사람은 식상이 강해요. 예. 여기는 식상도 강하고 재성도 다 강하지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상이 강한 사주인데 무슨 격이에요? 이분은 격이 무슨 격입니까? 식신격이지. 미중 정화가 투간됐으니까 식신격이 오래 살아요. 이분. 이건희 회장은 70 조금 넘어가지고 벌써 사망하셨는데 이건희 회장은 일찍 돌아가죠. 70대. 재벌 회장이 주로 70대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자, 이 홍라희 여사 사주에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가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큰 특징. 사주를 탁 봤을 때 은팔동 말고 복음이 보이지. 이게 빨리 보여야 돼. 복음이 보여요. 복음. 이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복음이야. 연주하고 일주하고 같을 때 이것은 결혼 2번 한다. 근데 이번에 한 번 했어요. 결혼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오리지널 복음은 이혼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70% 이상. 연주 일주 복음은 10명에 거의 7명이 대부분 이혼을 해요. 다른 복음하고 틀려요. 왜 그러느냐? 인생의 반은 이 남자하고 살고 인생의 반은 요 남자하고 살으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복음하고 쟁합이 있는데 쟁합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역시 70%에서 100% 이혼. 예. 쟁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에 양쪽에 간목이 2개 있다. 정관이 2개 있다. 이게 여자다. 이럴 경우에는 한 남자를 두고 두 남자가 경쟁을 한다. 경쟁. 그래서 저 정합이면은 이거보다 더 이혼 확률이 더 높다. 쟁합이 1순위, 복음이 2순위. 거의 이혼은 요게 고립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예. 이러면 상담 왔을 때 이거는 사이가 안 좋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면 돼. 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복음이고 여기 이제 복음이고 식신격에 용신이 뭐예요? 용신이 홍라희 여사.
미월이니까 소. 요게 용신이지요. 네. 예. 잘 갔지. 이렇게. 네. 해자 용신운으로 잘 흘렀어요. 운도 잘 흐르고. 그런데 자, 평관이 2개예요. 호랑이가 2개예요. 일지에 호랑이가 2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 사주에 평관의 위치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일지에 평관 깔고 있을 때. 왜? 평관은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날 항상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굉장히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지에 평관 깔면 날 샜다 하고 보는 거예요. 날 샜다. 예. 가장 고통스러워. 왜? 잠시 내가 그 틈을 주면 나를 물어. 그런데 이 사주는 평관도 강하지만 뭐가 강해요? 이 사주에 식상이 강해지야. 네. 이게 식상이라고 보면 돼요. 식상이. 그러니까 뭐야? 식신제살, 상관합살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평관이 아무리 세도 평관은 25%고 식상은 45%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론 이건희 회장이 대단하지만 이 여자분이 어떤 것 같아요? 성격을 딱 보면 매스컴이나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야? 스타일이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 요동도 없지요. 표정 하나 안 변해. 며느리가 어떻게 숨을 쉬어? 꼼짝도 못해요. 예. 며느리하고 딸하고 같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어. 나는 며느리와 딸을 똑같이 생각한다. 빨간 거짓말이야. 그냥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 같을 수가 없어요. 전생부터 완전히. 예. 그런데 요즘은 딸하고 지 어머니하고 원수가 엄청나. 요즘은 또 틀려졌어. 전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신혼 첫날부터 30년간 유동근 전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그 연예인이. 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30년을 모셔. 어떤 사람은 3일도 못 모시는데. 예. 그러니까 며느리와 딸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며느리와 딸은 정반대다. 그 뇌가.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그리고 뭐야? 이재용 회장 사주에도 인성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마마보이인데 여기까지 이러니까 깝깝해지요. 예. 뭐 재벌가인데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 하면서 뛰쳐나오는 거야. 예. 내가 왜 이렇게 옥매여 사는가. 예. 자, 그래서 사주에 유금이 2개 있다. 유금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굉장히 단단해. 유금이 있으면. 예. 보통 단단한 게 아니야. 단 월지에 유금이 있는 것보다 월지에 만일에 유금이 있으면 월지에 유금이 있다. 평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팍 줄어들어요. 그냥 공무원이나 그냥 아주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그냥 직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월지에는 식상이 이렇게 강한 게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월지에 식상이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예. 본인이 월지에 식상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봐. 식신상관이 월지에 있는 분. 예.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왜? 제일 오래 살고 이혼해도 까딱 없고. 예. 내가 벌어먹으니까 이혼해도 까딱 없는 게 월지 식신이에요. 예.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월지 평관이 문제야. 폰만 잡고 있어. 돈은 안 벌어. 월지 정관 평관. 이게 문제야. 인성. 월지에 이제 관인상생이 되는. 그래서 월청관이나 월지는 식상이나 재성이 최고다. 재성이 최고다. 자,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다라면 가운데 남편, 그 아들, 시어머니의 아들 사주하고 세계를 잘 놓고 견주어 보면 왜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가? 이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 자, 이게 거꾸로 되면 괜찮아요. 이게 며느리고 이게 시어머니면 아주 좋아요. 성격이 솔직담백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꽁 감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치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이제 우울증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막 인사신 사명사 이런 게 이제 그 우울증, 조울증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궁금한 거 질문. 고부간의 갈등, 임세령과 홍라희 여사 사주에서 이렇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누가 상담이 온다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집요하고 그 디테일하기 때문에 성격이 안 바뀌어요.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올라가면은 양기라는 게 있어요. 양기가 70에서 80 사이에 2부로 와요. 2부로. 그래서 이제 잔소리가 가장 많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에서 80이 되면은 그냥 입부터 열어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이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7, 80이 되면 점점 이제 잔소리가 많아져요. 며느리한테. 그러다가 양기가 8, 90이 되면 머리로 와요. 입에서 머리로 와요. 이게 이제 천수문까지 양기가 올 때. 여 천수문 위에 어린애 물렁물렁인 데가 있어. 여기 오는 날 죽는 날이야. 그 날이. 그러니까 뭐야? 잔소리가 많아진다. 죽을 때가 임박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양기가 그러면 양기가 40대 50대는 어디 올까? 40대 50대면 우리 신체에서 양의 기운이 어디에 머무를까? 가슴팍에 머물러. 화병 나고 환장하는 거야. 뭔 일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 이게 40에서 59세 사이야. 이때는 화병이 제일 많이 고 우울증이고 이게 환자야. 화병. 꼭 이때는 화가 치밀어. 확 치밀어요. 안 나가 이게 여기 오면. 그러니까 이제 화병 걸린다는 게 40, 50대 화병. 그 다음에 20, 30대는 배에 와요. 배심, 깡다구가 세지는 거야. 20, 30대면 배에 양기가 와. 그래서 막 이 배심이 세지고 그냥 막 내질리는 거야. 이게 망해도. 왜? 배심으로 밀어붙이니까. 그 다음에 20대는 이런 성기 쪽으로 와서 이제 저 사춘기 때 사고가 나지.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한 5세 정도 내외 양기가 어디로 와요? 다리로 오지. 꼼지락. 자면서도 입을 덮어놔도 어떻게 해? 다 차버리고 다 그냥 뭐 이불이 덮을 수가 없어. 왜? 발을 내놓고 자야 돼 얘들은. 그럼 나이가 40, 50에서 넘어가 60이 넘어갔다. 밤에 잘 때 발 내놓고 자면은 죽으려고 환장해. 발을 덮고 자야 돼. 발이 무조건 따뜻해야 돼. 왜? 양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차가워져요. 발이 차가워져. 60, 70대 되면.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열어놓고 이 발은 꼭 덮고 자야 돼. 발은 꼭 덮고. 그리고 특히 80에서 70에서 88 여기서 가면 갈수록 더 세지는 게 있어요. 양기도 세지고 또 뭐가 더 세질까? 남녀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더 세지는 게 두 글자로 뭐지? 환장하는 거야. 점점 더 세져. 공동묘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세져.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거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기가 강해지면 남의 말을 듣질 않아. 자식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뭐야? 자, 혹시 궁금한 거?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에서 궁금한 거. 없으면 두 번째로 갑니다. 없으면 두 번째.